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과학 공부를 하게 될 과학 선생님 김영란입니다. 과학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교과서에 있는 과목은 크게 2강의 에너지 파트가 물리고, 그 다음에 3강의 물질 파트가 화학, 그 다음에 4강의 생명 파트가 생물, 그 다음 5강의 지구 파트가 지구과학,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랑 함께 과학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1강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과학적 탐구 과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어떤 개념이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이론을 밝힐 때에는 이런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개념들을, 이론들을 밝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학적 탐구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이 교과서에서 보면 과학적 탐구 과정은 크게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관찰된 내용을 통해서 결론이 마지막에 오는 것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는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론이 앞에 오고 그 결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훨씬 과학적 탐구 과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결론이 앞쪽에 와서 이 결론이 맞는지 아닌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과학적 탐구 과정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적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문제 인식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가설 설정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 과정은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과정은 자료 해석 과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그 탐구 방법을 통해서 어떤 법칙을 알아낼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과정은 문제인식 과정입니다. 자, 문제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해서 이거 왜 이럴까? 물음표, 즉 왜라는 의문을 가지는 과정을 얘기할 때 이 과정을 문제인식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화단에 거미줄을 봤어. 자, 거미줄을 봤는데, 자, 거미줄에 나방이 막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탁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미가 나오겠죠. 거미가 나와서 나방을 잡아먹었어요. 길을 가다 봤어. 거미는 어떻게 해서 나방을 잡아먹을까? 이상하다. 왜? 라는 의문을 가지는 과정인 바로 문제인식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문제인식한 내용, 의문을 가졌는 내용을 통해서 이건 뭐 때문에 이럴 것이다.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나의 생각,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한번 적어보는 과정을 가설 설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거미는 왜, 어떻게 해서 나방을 잡아먹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래. 거미는 거미줄에 나방이 매달리면 나방이 매달린 걸, 나방이 걸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눈으로 보고 거미는 나방을 잡아먹었겠죠. 잡아먹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적는 거예요. 요 과정을 가설 설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내 생각이 이럴 것이다 라고 적는 거야. 확실하지 않는 결론이야. 그래서 이런 걸 가설 설정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얘기할 때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방 또 준비를 해야 되겠고 거미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인지 실험을 계획하는 과정을 탐구 설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미도 준비하고 거미줄도 준비하고 나방을 준비를 했어. 그래서 거미줄에 나방이 매달렸을 때 실제로 거미가 나방을 눈으로 보고 잡아먹는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잡아먹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거미줄과 거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눈으로 보고 잡아먹었다면 거미가 나방인 줄을 아는 거야. 그럼 자, 나방인 줄 안다면 살아있든 죽어있든 다 잡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을 했어. 자, A 집단은 살아있는 나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산 나방을 준비해. 자, B 집단은 죽은 나방을 준비를 해. 자, 준비해서 매달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산 나방이 매달렸을 때는 거미가 나와서 거미줄로 징징징 감아서 잡아먹었어. 근데 죽은 나방은 거미가 나오지 않았어. 그럼 선생님, 아까 나방은 눈으로 보고 거미가 잡아먹었다면 살아있든 죽어있든 거미가 나와서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어떤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봤더니 실험 결과를 분석을 했어. 자,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어떤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야. 틀린 거야. 그래서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어떤 경향성을 찾는 과정을 얘기할 때 자료 해석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미는 나방의 눈으로 거미줄에 걸린 걸 보고 잡아먹은 게 아니네. 그럼 자, 결론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방이 걸린 건 눈으로 보고 잡아먹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눈으로 보고 잡아먹은 게 아니야. 그러면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비교를 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실험한단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설을 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있는 가설을 바꿔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가설을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설 수정해서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서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이 가설이 맞을 때까지 실험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복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잘못했네. 이번 실험이 틀렸어요. 그러면 가설을 다시 바꿔야 되겠네. 그럼 우리는 거미는 어떻게 해서 나방을 잡아먹었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자, 거미는 시력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어. 그래서 산 나방과 죽은 나방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잡아먹냐면 나방이 거미줄에 딱 매달린 거야. 그러면 나방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지.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그러면 이 나방이 파닥파닥거리면 거미줄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거미줄의 진동 때문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실험에서 했더니 내용이 틀렸으니까 우리 결론이 뭔지는 알지만 가설을 다시 바꿔보는 거예요. 가설을 수정해. 그러면 나방이 걸린 건 눈으로 보고 한 게 아니고 거미줄의 진동을 통해서 안 거야. 그럼 이것도 확실한지 아닌지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실험을 해야 돼. 자, 그럼 실험을 해봅시다. 요거는 첫 번째 실험이니까 요 실험 내용 말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A 집단. 아까 죽은 나방은 잡아먹지 않고 산 나방은 잡아먹었으니까 그럼 죽은 나방이 맛이 없어서 이진 않을까? 그래서 죽은 파리를 한 마리 준비하는 거예요. 파리도 준비해보고 거미줄의 진동 때문이라면 죽은 나방에 진동을 했을 때 거미줄을 흔들렸을 때 거미가 나오면 진동 때문이잖아. 그래서 새롭게 하는 거야. 죽은 나방에다가 진동을 한번 시켜보는 거야. 작은 물체를 통해서 거미줄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면 그러면 파리도 진동했으면 죽은 파리도 잡아먹을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죽은 파리도 거미줄을 진동시켜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실험하면 언제 거미가 나올까요? 자, 요때 나와요. 요때 나오고.
그러면 죽은 파리도 거미가 모른단 말이야. 그죠? 이게 죽은 나방 맛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거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미줄의 진동 때문이야. 그러면 아까 내가 만들었던 이 가설과 마지막에 내가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니까 어때요? 일치하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법칙이나 이론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